자, 6월 5일자 MPB랑 KBO 바로 한번 봐드릴게요. 니오넴 경기를 제가 방금 라이브 중에 프리뷰를 했는데 녹화 버튼을 깜빡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짧게 봐드리겠습니다. 라쿠텐 대 요코하마 경기부터 볼게요. 오늘 금액 올려가는 구간입니다. 참고하시고. 라쿠텐 어제 이제 잭슨의 공략을 초반부터 잭슨 공략이 성공하면서 또 잡아줬죠. 잡아줘서 시리즈 동료를 이뤄냈고 뭐 좋았어요. 왜냐면 잭슨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도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뭐 털린 적이 없거든요. 뭐 3실점도 사실 크게 털렸다고 보기엔 애매한데 그렇게 보일 정도로 잭슨이 올 시즌 상당히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뭐 초반부터 잘 공략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교일전은 좀 변수가 많다. 역시나 좀 쉽지 않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오늘 선발은 타키나카 대 요코하마는 K 등판합니다. 타키나카 6경기 동안 2승 3패 방울 3.56. 얘가 지금 개인 3연패 기록 중이거든요. 근데 얘가 타선전도 잘 못 받는 게 뭐 2실점 1실점 해도 패전 투수가 됐고, 그리고 직전 경기도 세이브 원정 가서 5이닝 5실점. 얘 경기 보면 그냥 엄청 불안해요. 얘도 어떤 유형이냐면 제구도 조금 흔들리기도 흔들리는 건데 얘도 좀 쫄보 피칭이에요. 쫄보 피칭. 너무 도망가고 너무 쓸데없는 볼 많이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엄청 긁히는 거 아닌 이상 저는 타키나카는 기복도 너무 심하고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코하마 타선 상대로는 저는 좀 상당히 고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요코하마 상대로 교일전, 지난 시즌에는 안 만났지만 그 전년도 23년도 22년도에 만날 때마다 홈에서도 그렇고 원정에서도 그렇고 엄청 털렸어요. 홈에서 2.1이닝 5실점 4자체, 그리고 원정 가서도 3이닝 5실점. 요코하마만 만나면 악몽 그냥 재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분명히 이런 불안 요소는 있다. 그리고 요코하마는 K 등판합니다. 8경기 동안 4승 2패 방어 1.15. 잭슨이랑 마찬가지로 K도 올 시즌 상당히 잘해주죠. 확실히 더 적응한 모습 보여주면서. 그래서 얘도 최근에 실점 많이 해야 2실점이에요. 정말 많이 해야 2실점이고 대부분 1실점 내지 무실점. 그리고 오히려 잭슨보다도 이닝은 더 많이 먹어줍니다. 거의 7이닝 이상까지도 소화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지라 저는 라쿠텐은 고전할 것 같거든요. 심지어 이 K도 지난 시즌의 교일전에서 라쿠텐 상대로 한번 등판했었어요. 홈이었지만 6.2이닝 1실점. 이날 피안타 단 3개밖에 없었습니다. 볼넷이 좀 많긴 했는데 그래도 피안타 3개밖에 없었을 정도로 라쿠텐 타선이 상당히 까다로워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경기는 그래도 요코하마가 좀 가져가서 위닝 시리즈를 거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코 승 마이너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대 야쿠르트 보겠습니다. 이 경기 수입전입니다. 세이브가 2승을 따냈죠. 어제는 초반부터 좀 타선이 터져줬고 세이브가 그리고 야쿠르트도 뭐 간만에 점수를 좀 내기도 했고, 근데 오늘 매치업이 저는 쉽지 않은 게 세이브는 스가이 신야 그리고 야쿠르트는 아빌라 등판합니다. 일단 스가이 신야 얘도 제구만 잡히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제구가 좀 문제죠. 일단 6경기 동안 방울 2.03, 홈에서는 0.8이에요. 0.82. 뭐 2경기밖에 안 던졌지만 어쨌든 홈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데 근데 경기당 볼넷이 너무 많습니다. 뭐 거의 뭐 3개 뭐 요 정도는 꾸준히 내주고 있거든요. 꾸준히 내주고 있고 제구가 좀 많이 흔들리고 그 볼넷을 내줬을 때 큰 거 한 방씩 맞으면 좀 크게 무너지는 유형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주자 출루시키는 만큼 또 꾸역꾸역 잘 맞긴 합니다. 근데 이닝 자체는 또 그렇게 많이 먹진 못하고 약간 주사위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나름 좀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얘도 지난 시즌 야쿠르트 원정 가서 5이닝 2실점 교일전 또 경험이 있거든요. 이날도 볼넷 4개 줬어요. 근데 피안타는 또 3개밖에 안 돼. 홈런도 한 방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스스로 이런 경기 운영 자체는 잘 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뭐 실점은 아예 피하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쿠르트의 아빌라, 얘도 두 경기 올 시즌 MPB 와서 두 경기 동안 빵승 2패 방울 5점대. 일단 주니치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뭐 쾌조의 스타트를 보여줬지만 요미 원정 가서 3이닝 5실점 4자체 탈탈 털렸거든요. 그래서 주니치, 제가 이때도 드렸던 말씀이, 주니치 상대로는 어쨌든 주니치 빠따가 너무 약하기도 했고 판테린 돔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경기 털렸고, 오늘 그래도 세이브 원정도 뭐 세이브 타선이 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이 정도로 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요미 전만큼은. 그래서 저는 아빌라는, 얘도 좀 불안하긴 해요. 분명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좀 무난하게 던져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사실 근데 승패는 좀 어렵습니다. 승패는 어렵고 저는 이거 5점으로 줬다. 저 양팀 두 선발 다 한 2실점씩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뭐 한 2점만 더 나온다면 야구 불펜도 불안하고 하니까 이거는 차라리 그냥 5.5, 어제도 오버 나온 경기인데 오버를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저는 이거 승패 접근은 좀 굉장히 까다롭다고 봅니다. 세이브를 보자니 세이브도 어쨌든 수입전이고, 야쿠르트를 보자니 아빌라가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좀 많이 없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버 보고 야쿠 프렌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바롯데 대 요미우리 볼게요. 지바롯데 선발 타네이치, 그리고 요미우리는 야마사키 등판하죠. 타네이치 제가 정말 안 좋아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 뭐 작년부터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4대 정말 안 맞는 애. 그러니까 얘가 좋을 때는, 한창 폼 좋을 때는 잘 던져요. 이닝도 되게 잘 먹어주고. 근데 그러다 꼭 한 번씩 털리면 진짜 크게 털리거든요. 얘는 뭐 무난하게 막 2, 3실점 막 3실점 이런 게 아니라 막 7실점, 9실점 막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갔어요. 좀 어이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대가 좀 안 맞고, 올 시즌도 초반에 오릭스전이었나? 한번 믿고 갔다가 크게 되었었는데, 어쨌든 좀 주사위 느낌이 있습니다. 잘 던지다가도 본인이 강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미끄러진다거나 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맞춰 잡는 유형인데, 그 맞춰 잡다 보니까 조난을 집어넣는 게 조금이라도 몰리거나 구위가 떨어지는 날이면 그냥 모든 게 다 이제 정타로 이어지면서 장타로 이어지면서 약간 크게 무너지고, 좀 구위가 좋고 잘 맞아 떨어지면은 그만큼 이닝도 길게 먹어주고 하는데, 올 시즌도 이미 기복이 좀 심하죠. 기복이 심하고 7경기 동안 3.89, 홈에서는 4점대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피안타율도 상당히 높고 이닝도 많이 못 먹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5이닝, 4이닝, 5이닝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이거는 타네치의 한창 좋았을 때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얘는 한창 좋으면은 막 그래도 7이닝까지는 꼬박꼬박 먹어주던 앤데, 저는 올 시즌 타네치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오늘도 크게 못 믿겠고, 근데 얘가 지난 시즌 요미 원정 가서는 8이닝 무실점을 또 기록한 바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뭐 오늘 크게 기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야마사키는 이제 이효리 9경기 동안 6승 1패 방울 1.23, 올 시즌 뭐 너무 잘하고 있죠. 잠깐 이제 흔들린 구간이 있었으나 최근에 다시 또 안정감을 찾았고, 그래도 좋아요. 이효리가 확실히. 그리고 얘는 교일전 때 지바로 때 꽤 많이 만나가지고 작년에 6이닝 2실점, 재작년에 원정 가서도 7이닝 1실점 뭐 좋았던 기억도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요미가 좀 잡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그 원래 첫 경기가 미뤄진 매치업이었잖아요. 어제 그 이시카와 대 이노우에. 근데 저는 이 경기는 되게 그냥 어려웠거든요. 어려워서 애초에 아예 접근을 안 했는데,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이노우에가 털렸고 이시카와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던졌다. 근데 저는 어제 경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저도 요미를 보긴 했지만 오버가 좀 좋아 보였는데, 오늘 경기는 아, 언어바보다는 승패 접근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저는 요미 한번 보겠습니다. 요미 승에 언더를 보지만 이거 타나이치 또 털리는 날이면 이거 오버가 떠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릭스 대 히로시마 한번 보겠습니다. 오릭스 선발 에스피노자 그리고 히로시마는 아두아 등판하죠. 일단 에스피노자 7경기 동안 빵승 3패 아직도 승리가 없어요. 방울 2.76 기록 중이고 뭐 올 시즌 실점을 조금 많이 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도 뭐 조금 득점 지원도 너무 안 돼서 운도 좀 안 따라줬고 그리고 뭐 실책들이 나온 경기들도 있었고 근데 그래도 저는 오늘 홈 경기잖아요. 물론 올 시즌 홈에서 방어율이 조금 더 높긴 한데 3경기밖에 안 치렀고 에스피너자는 그나마 홈에서는 좀 믿을만하다. 원정은 좀 불안불안해도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도 시즌 초보다는 나름 안정감을 찾아서 이닝도 잘 먹고 피안탈도 좀 줄었고 다만 올 시즌 얘도 좀 볼질을 너무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상대가 또 히로시마 타선이라면 잘 던질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분명 그랬잖아요. 히로시마는 이제 그 쿠리 공략을 제대로 잘 한 거지 얘네가 타격감이 절대 좋은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 타지마 공략하기 힘들 거다. 타지마 상대로 안타 3개 치면서 무득점. 어제 안타 5개밖에 못 쳤어요. 뭐 나중에 이제 좀 지나서 8회에 이제 1점 내긴 했지만 역시나 답답한 타선 보여줬고 그리고 오릭스는 제가 어제 뭐 오릭스 정배를 보면서 언더를 봤지만 전 오세라가 이렇게까지 털릴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첫째 날에도 이제 타마무라한테 고전할 거라 그랬잖아요, 오릭스가. 왜냐면 얘네가 최근에 좌완 상대로 타격 지표가 정말 최악이라고, 오릭스가. 그래서 은근히 타마무라가 히로시마 선발 중엔 제일 떨어지겠지만 은근히 고전할 거다. 그때 안타도 거의 못 치고 1점밖에 못 냈는데 어제 오세라 상대로는 6득점이나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안타 11개 때렸고 오세라 상대로만 확실히 그래서 지금 우한 상대로 훨씬 나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만에 아드와가 이제 복귀전을 가지는데 저는 1야 그 선발 복귀전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도 않고 게다가 우한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릭스가 오늘 어느 정도 점수치는 좀 뽑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오릭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릭스 승에 마인승 그리고 언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뱅 대 주니치 이것도 수입전 한번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선발 오제키 그리고 주니치는 카네마루 등판하죠. 오제키 9경기 동안 3승 3패 방울 2.6에 뭐 좋아요. 그냥 무난한 딱 요정도 방어율만큼 해주고 있고 얘가 뭐 작년 재작년도 딱 요정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상대가 또 주니치다 보니까 얘가 교ril전 때도 매년 주니치를 상대를 했어요. 작년에도 5이닝 무실점 원정 가서 그리고 재작년에도 홈에서 7이닝 3실점 그 전년도에도 6이닝 1실점 주니치 매년 만날 때마다 그냥 무난하게 잘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렇게 던져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주니치의 카네마루 올 시즌 데뷔한 이제 유망주죠. 좀 이제 현지에서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잘 던집니다. 얘도 좌완이고 오늘 좌완 맞대결인데 일단 뭐 커맨드도 너무 좋고 제구도 상당히 잘 잡히고요. 구위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데뷔 전부터 6이닝 2실점 요코하마 상대로 깔끔하게 치렀고 그 이후로 요미우리 원정, 야쿠르트 원정 어떻게 보면 뭐 쉽지 않은 원정길이죠. 요미우리 원정 뭐 까다롭고 야쿠르트 타격감이 아무리 안 좋다 해도 진구구장이고 좀 분명 부담됐을 텐데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2경기 연속 6이닝 1실점 또 한 경기는 6이닝 1실점 비자체 기록할 정도로 원정에서 오히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카네마루는 앞으로도 좀 기대가 돼서 오늘도 물론 첫 이제 인터리그 교ril전이지만 저는 괜찮게 던질 것 같거든요. 소뱅이 어쨌든 최근에도 뭐 좌한 상대로 조금은 우한 상대할 때보다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어제 점수를 좀 간만에 많이 내긴 했는데 어제는 좀 홈런이 나와줬고 구리아라도 뭐 3런 치고 했는데 저는 어제만큼은 점수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미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정팀 상대로 쿠리아렘 보고 이 친정팀 상대
첫 경기 등판하면은 이거 털리는 거 좀 불안하다. 어제 제가 그저께 쿠리아를 보고 느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털렸습니다. 털렸고 홈런만 두 방 맞았고 홈런 두 방에 제대로 무너졌죠. 저는 오늘 카네마로는 뭐 그렇게 털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소뱅도 분명 낯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접근이 조금 더 괜찮아 보여요. 두 선발 다 그냥 무난하게 던져줄 것 같아서 점수 많이 나야 한 5점, 딱 6점에서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언더 보고 5점을 쓰면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6점으로 좀 갈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승패는 소뱅승을 보지만 이것도 수입전인지라 저는 주니치 프렌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빠따 차이가 좀 나서 그래도 소뱅이 조금은 유리한 것 같긴 해요. 막 주니치 역배가 진짜 좋아 보인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대 기아. 와, 제가 어제 두산 쪽을 봤잖아요. 이제 내일이 최근에 좀 흔들리는 것과 두산 원정 갈 때마다 좀 실점이 있었던 거. 실제로 어제 내일은 흔들렸고 실점도 꽤나 했어요. 3실점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닝도 뭐 많이 못 채웠고 그리고 어제 또 타구에 또 맞았죠. 그래서 조금 불안불안했는데 근데 문제는 딱 거기까진 맞았는데 문제는 지금 두산의 빠따예요. 빠따랑 이제 불펜. 와, 빠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드렸던 말씀이 저는 최민석을 꽤나 좋게 본다. 꽤나 좋게 보고 이거 두산 빠따 감만 좋았으면 역배 구간 진짜 제대로 노려볼 법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어제 보긴 했지만 당연히 뭐 주력감으로 가져갈 경기는 아니니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조금 아쉽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민석도 어제 뭐 5이닝 3실점 2자책 기록하면서 잘해줬고 근데 그 뒤로 이영하 털렸고 뭐 이제 막판에도 홍민규가 점수 주고 했는데 지금 그냥 팀 분위기 자체가 너무 어수선한 것 같아요. 뭐 코치진들도 다 바뀌어 감독도 이제 뭐 대행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뭐 이제 2군 내려간 애들도 많아. 빠따는 빠따대로 안 터져. 불펜은 이제 이승엽이 없어도 여전히 많이 돌려. 이미 갈렸어. 그래서 지금 팀 분위기가 잡히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 보면서 얘네는 못 건드리겠다 당분간은 딱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리고 최현준이 등판하는데 12경기 동안 아직도 승리가 없습니다. 얘가 분명히 잘 던져주는 경기도 있거든요. 뭐 한화전, KT전 이런 경기 보면은 LG전도 그렇고 막 6이닝 1실점씩 한 경기들도 있어요. 근데 다 노디시전. 그리고 최근 3경기는 연달아 다 4실점씩 기록하면서 또다시 조금 흔들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얘가 또 기아 상대로는 약해요. 그래서 이제 기아는 또 타격감이 살아났잖아요. 확실히 이제 위즈덤이 돌아오니까 확실히 좀 힘이 많이 되고 어제도 5타수 3안타 3타점 올려줬습니다. 홈런도 때려냈고 그리고 뭐 오선우도 나쁘지 않고 최근에 윤도현이 엄청 좋았는데 어제는 좀 무안타로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윤도현 되게 좋고 기아 빠따도 어느 정도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기아 선발은 김도현이 등판하는데 김도현 올 시즌 되게 무난하게 잘해주고 있고 저는 이거 기아 승 보겠습니다. 기아 승의 수입 볼게요. 마인 보고 그리고 8.5 오버까지. 김도현도 올 시즌 되게 잘하는데 지금 11경기 동안 방울 3.36이거든요. 근데 얘가 홈에서는 방울 1점대고 원정에서는 5점대입니다. 그 정도로 원정에서는 실점값이 좀 꾸준히 있고 기복도 타서 또 두산 상대로도 홈에선 되게 좋았는데 글쎄요 이 원정 갈 때마다는 조금 아쉬웠어가지고 오늘 김도현도 그래도 한 2, 3실점? 3실점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오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쓱 대 삼성 이 경기도 수입전입니다. 수입전이고 SSG가 홈에서 뭐 지금 야금야금 얘네 지금 이제 3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 승률 자체가 굉장히 좋고 지금 4연승이죠. 4연승이고 홈에서 어쨌든 점수는 잘 냅니다. 4득점 이상 꼬박꼬박 내주고 있고
어제 저는 이 경기를 오버를 건드렸어요. 근데 최원태가 역시나 4실점 했고 결국엔 초반에 잘 던지다가 그리고 김건우도 어, 좀 일찍 내려갈 줄 알았고 애초에 점수도 3실점 이상 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와 5이닝 무실점을 했습니다. 이 삼성 빠따가 이 원정만 오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귀신같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너무나도 답답한 타격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이트 대 이승현이에요. 애초에 좀 선발에서 미스매치 느낌이 있죠. 화이트 물론 직전 경기 좀 흔들렸습니다. 5이닝 4실점 3자책으로 롯데 원정에서 흔들렸는데 이날은 보면은 그냥 개인 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볼이 되게 많이 샜거든요.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우겨 집어넣는 공들이 정타 허용으로 다 이어지면서 시즌 최다 안타를 맞은 경기였어요. 얘가 경기당 피안타율이 되게 낮았어요. 그 전 경기까지만 해도 경기당 뭐 3개, 4개 뭐 요 정도밖에 안 맞았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에만 8개 정도를 맞았습니다. 조금 컨디션이 아쉬웠는데 어쨌든 또 홈으로 돌아오고 삼성 상대로도 이미 5이닝 1실점 뭐 피안타 4개 허용하면서 나름 잘 던져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연달아 좀 부진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고 삼성 빠따가 또 워낙에 지금 흐름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승현 올 시즌 상당히 불안합니다. 10경기 동안 1승 6패 방울 5.73 직전 경기 LG 원정에선 좀 잘 던지긴 했거든요. 5.1이닝 1실점 근데 이날도 결국에는 본래 3개 막 내줬고 이날은 LG 빠따가 너무 못 쳤어요. 이때 딱 LG 빠따가 좀 안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딱 지난주에. 이때 막 문성주 진짜 나올 때마다 엄청 못하고 딱 그 시기라, 뭐 잘 던졌지만 본래 또 꾸준히 내주면서 위기는 또 있었다. 그럴 때마다 LG가 못 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도 분명 불안합니다. 분명 불안하고 기본적으로 볼질도 많이 하고 이승현 특징은 1, 2이닝까지는 좋아요. 근데 타순 한 바퀴 돌면은 갑자기 매 이닝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서 SSG가 원정에서는 얘네가 막 만루에서도 병살 치고 막 진짜 득점 못 내고 희생타 못 내고 하는데 홈에서는 그래도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나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SSG 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수입전인데 전 수입 볼게요. 쓱승에 마인승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대 키움 봅시다. 야, 어제 이게 깨졌죠? 어제 박세웅이가 지대로 무너졌어요. 저도 롯데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롯데 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저 또한 그랬고, 박세웅이 이제 어제 그냥 초반부터 불안불안했어요. 어제 뭐 볼넷도 5개나 내줬고, 결국 5.1이닝 5실점, 기록을 했고, 좀 아쉬웠는데 뭐 승계조자 남겨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김진욱이 뭐 홈런 맞고 했지만 그래도 박세웅 자체가 너무 못 던진 경기였고 그리고 키움은 사실 이게 키움 타선이 9득점을 뽑았는데 이 키움이 잘했냐? 글쎄요. 어제 그냥 송성문이 잘했다. 송성문이 6타점 올려줬죠. 홈런도 때리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영종도 홈런 때리고 박수정도 이제 데뷔 첫 홈런 때리고 했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타격감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오늘 심지어 데이비스인데 이제 터커 데이비스인데 하영민입니다. 데이비스는 12경기 동안 6승 1패 방울 2.45 얘도 이제 시즌 초 잠깐 적응 못했다가 그 뒤로 쭉 잘하다가 최근 2경기 좀 흔들리거든요. 하나전도 그렇고 SSG전도 그렇고 최근에 안타도 조금 많이 맞으면서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키움은 매번 말하지만 좌완 상대로 좀 약해요. 약하고 터커 데이비슨이 이미 키움 원정 가서 5월 초에 7이닝 무실점 이날 타선을 제대로 볶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피안타 3개밖에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지금 2경기는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또 홈에서 등판하는데 오늘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하영민도 뭐 나름 그래도 키움에서는 그래도 나름 믿을만한 선발인데 저는 하영민은 딱 그냥 그거 하나예요. 홈과 원정 차이. 얘 홈에서 올 시즌 방울 2.9입니다. 원정에서 8점대예요.
똑같이 6경기 뛰었거든요. 그 정도로 원정에서는 기복이 너무 심하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얘가 작년부터 이제 선발 뛰면서 되게 좀 잘해줬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원정에선 좀 약했고 홈에선 좋았고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좀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미 올 시즌 롯데 원정에서 피안타 12개 맞으면서 그냥 호되게 한번 털려봐가지고 4.2이닝 동안 6실점 했었죠. 전 오늘도 원정이라 불안하다, 형민은. 근데 최근에 투구 내용이 엉망은 아닙니다. 뭐 LG원정, 기아원정 다 5이닝 3실점 무난하게 던지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3실점 정도는 깔고 가니까 저는 이 경기만큼은 롯데 보겠습니다. 키움한테 어제 진 거 이거는 박세웅이 너무 못했다. 못했고 좀 사고 느낌도 있고. 그리고 오늘 터커 데이비슨이 그렇게 털리지는 않을 것 같다. 키움한테 설마 위닝을 대주지는 않을 것 같다. 롯데 승마인에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NC 대 LG 볼게요. NC 선발 라일리 그리고 LG는 에르난데스. 라일리 12경기 동안 7승 3패 방어율 3.31. 얘도 시즌 초 불안하다가 적응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직전 하나전 6이닝 6실점 5자책 간만에 털렸죠. 근데 이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중승부를 갔습니다. 이때 하나 언더를 갔죠. 근데 이 NC의 말도 안 되는 실책들, 중견수 뜬볼 놓쳐, 김희집 그 번트 번트 그거 1루로 송구하는데 무슨 저기 홈런 뭐 담장 너머로 던져, 라일리 그거에 멘탈 나가서 1루 견제하는데 볼 빠져, 그리고 또 이제 커브 던지는데 이제 폭투로 빠져. 뭐 폭투 정도야. 얘가 이제 결정으로 뭐 커브나 이런 걸 던지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게 한 이닝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수비 실책부터 이어져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멘탈 나가서 이렇게 실점한 거지. 사실 라일리 최근 투구 내용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구위도 너무 좋고요. 이제 ABS에 적응해가지고 얘가 이 타점이 엄청 높아요. 엄청 높은데 이 위에서 찍어 내리는 직구가 ABS 하단에 다 꽂히거든요. 그래서 상대 타자들이 이거를 되게 쉽게 공략을 못해요. 그리고 결정으로 이제 막 커브도 간간히 섞어주고, 그거에 또 속아 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털린 건 진짜 억까였어서 저는 오늘 경기는 또 다시 잘 던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LG의 타격감이 좀 올라온 부분은 조금은 무섭긴 합니다만 그래도 LG 원정 가서도 6이닝 무실점 기록을 했었고, 뭐 LG랑 두 경기 치르면서 한 번은 이제 5.1이닝 9실점 6자책, 이때는 이제 시즌 완전 극초반이다 보니까 좀 적응 못할 때였고, 얘네 뭐 LG한테만 털린 게 아니라 그 다음 경기 키움한테도 똑같이 털렸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상당히 잘 던졌어서 저는 오늘도 좋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에르난데스도 저는 직전 경기 이제 복귀전이라 한번 지켜보고 싶었는데 이제 알바생 그 보냈잖아요. 코에닌 보내고 이제 에르난데스가 뛰었는데 직전 경기 잘 던지더라고요. 홈에서 삼성 상대로 6이닝 1실점 비자책, 물론 안타를 좀 많이 맞긴 했는데 그래도 볼넷 하나밖에 없었고 좋아 보입니다. 저는 에르난데스도 얘도 가끔 한 번씩 밑도 끝도 없이 막 무너질 때가 있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평균치는 되게 좋거든요. 잘 던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나름 괜찮아 보인다. 지난 시즌 NC 원정 가서도 6이닝 1실점 잘 던졌었고, 저는 이 경기는 얘네가 NC, LG가 사실 맞붙으면은 점수 되게 많이 나요. 특히 창원에서 맞붙으면 점수 되게 많이 나는데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도 지금 창원에서 뭐 첫 경기도 15점 났고 어제도 11점 나고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만큼은 언더를 보고 싶거든요. 저는 두 선발 다 굉장히 좋게 봐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꼭 다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이런 시리즈들은 또 이런 선발들 에이스 매치업일 때 꼭 이제 뭐 터지긴 하긴 하거든요.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두 선발 다 상당히 괜찮게 봅니다. 저는 이거 언더 볼게요. 그래서 그런지 언더 배당이
8.5이고 기준점이 8.5인데 1.75, 1.77 거의 동배예요, 언어바가.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안 몰리면 그래도 저는 뭐 들어와 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는 굳이 보자면 LG 보는 이유는 불펜 차이. 확실히 NC가 불펜이 불안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 LG 승 마인에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대 KT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수입전입니다. 하나 대 KT. 하나 선발 류현진, 그리고 KT는 헤이수스 등판하죠. 일단 하나가 어제 역전을 성공을 했어요. 어제는 와 김경문이 뭐 이제 뭐 대타 뭐 교체 내는 것마다 다 성공했죠. 다 성공했고 좀 좋았습니다. 좋았고 근데 노시안은 어떡하냐. 노시안 또 4타수 무안타예요. 진짜 큰일이고 어쨌든 하나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두 팀 다 타격 흐름은 영 좋지 않아요. KT도 지금 타격 흐름 최악이거든요. 정말 안 좋고 뭐 하나도 그렇게까지 좋진 못하고 어제 와이스가 이제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꾸역꾸역 맞고 내려왔고 하나 불펜 구간이 상당히 잘 던져줬죠. 상당히 잘 던져줬고 오늘 수입전이지만 이 필승조 애들이 연투가 다 가능해요. 첫 경기 때 점수가 워낙 많이 났던 터라. 그래서 오늘도 불펜 또 다 때려받고 할 수 있고 그리고 KT도 뭐 헤이수스다 보니까 어쨌든 얘네도 이제 뭐 어제 5원석을 제가 봤을 때 좀 무리하게 길게 끌고 가서 결국 실점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원석을 6이닝까지만 던지게 하고 내려갔으면은 얼마나 깔끔했어. 근데 결국에는 좀 길게 쓰다가 막판에 좀 실점을 했고 그리고 그 뒤로 뭐 우기면도 올리고 했지만 역전당한 터라 뭐 원상현이랑 박영현은 굳이 안 꺼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선발 저는 두 팀 다 불펜 구간도 되게 좋다고 봐요. 두 팀 다 마운드가 좋은 팀이고 KT도 선발진들 엄청 좋고 쿠에바스 빼면 하나도 마찬가지고 엄상백 빼면 그리고 둘 다 불펜 구간 필승조 되게 좋고 저는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타격감도 그렇고 오늘 류현진 대 헤이수스는 그래도 저는 류현진이 최근에 조금은 불안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직전 경기 NC 원정도 6이닝 1실점으로 되게 잘 맞긴 했어요. 근데 초반부터 1실점 내주고 되게 불안불안했고 이때 NC의 타격감이 좀 상당히 안 좋을 때라 다행히 잘 막은 거지. 그리고 그 운도 따라줬잖아요. 이때가 그 라일리랑 매치업이었죠. 그래서 운도 따라줬고 타선 이제 지원도 제대로 받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류현진 최근 경기들 보면 볼넷도 너무 간간히 내주고 조금은 불안불안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래도 나름 기대가 되는 거는 홈 경기에다가 지금 KT 타선도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 조금 약하다는 점. 근데 또 류현진이 KT 상대로 약했거든요. 지난 시즌 6경기 동안 2승 3패 방울 4.5 기록을 했고 얘가 약했던 타자들이 이제 배정대 그리고 장성우 이런 애들한테 좀 약했습니다. 근데 어제 또 이제 장성우가 어제 배정대는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오늘은 아마 류현진한테 강한 그 기록을 앞세워서 오늘 선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내세울 것 같고 그리고 장성우가 어제 멀티히트 때렸는데 장성우도 류현진 볼 좀 잘 치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류현진 볼을 좀 공략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류현진이 오늘 아예 무실점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빡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KT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안 좋으니까 크게 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KT 헤이스스도 얘도 꾸준히 잘 던지다가 이제 5월달 성적이 되게 안 좋았었죠. 5월달에 계속 죽쓰다가 드디어 직전 경기 홈에서 기아 상대로 7이닝 무실점 드디어 좀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삼진 9개 잡았고 그리고 하나 상대로는 뭐 상당히 잘 던져서 올 시즌도 이미 6이닝 1실점 기록해봤고 작년에도 되게 강했고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는 좀 투수전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어제처럼 제가 어제도 5원석 잘 던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6이닝까지는 뭐 굉장히 잘 던졌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오늘은 KT가 수입을 안 당하기 위해 필승조 다 때려받고 할 거다. 비슷한 상황이 이제 경기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면은 그리고 이게 제가 어제도 이 하나 KT가 올 시즌 만날 때마다
모든 경기 1점 차 승부가 있다 그랬죠. 폰세대 쿠에바스 경기 빼고 이 경기는 뭐 쿠에바스가 이제 마테니도 갔고 이제 수비 실책에 뭐 게임 완전 터진 경기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 10대 1 경기 제외하고 올 시즌 맞대결 모든 경기 1점 차예요. 그 정도로 두 팀이 이제 마운드가 좋고 빠따 좀 약하고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이라 만날 때마다 접점인지라 저는 오늘 누가 이기든 그냥 1무 접근도 한번 노려볼 법하지 않을까, 투수전을 예상하니까. 그래서 이 경기 언더도 보고 승패는 굳이 보자면 저는 KT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녹화 못한 니오넴 한신 짧게 한번 봐드리자면 어, 보자. 일단 니오넴 선발이 이제 호소노, 얘가 이제 어린 유망주 그 좌완 파이어볼러라고 데리고 왔는데 구속은 생각보다 최대 구속 뭐 158까지 찍어봤고 뭐 그랬다는데, 구속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볼을 던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제구가 잘 잡히고 있고 꽤나 괜찮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올 시즌도 되게 잘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얘가 또 작년에 데뷔를 했는데 데뷔전이 공교롭게 교일전 한신 원정이었어요. 그날도 4.1이닝, 이닝을 많이 먹진 못했지만 피안타 2개 맞고 1점밖에 안 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경험도 뭐 해봤으니까 올 시즌 폼도 상당히 좋고 잘 던질 것 같고, 그리고 듀플란티어도 6이닝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직전 경기 이제 시즌 처음으로 7이닝을 소화하다가 요코하마 상대로 7이닝 4실점 막판에 좀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듀플란티어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다만 불안한 거는 원정 경기가 아직까지 경험이 되게 적고, 그리고 교일전 뭐 첫 경기고 이런 게 조금 불안할 뿐이지, 두 선발 다 좋게 봐서 언더 먼저 본다 그랬고요. 그리고 한신승을 보는 이유는 두 팀의 불펜 차이. 불펜이 아무래도 저는 두 선발 다 좋다고 봐요. 그래서 초반엔 좀 비등하게 갈 것 같은데 어쨌든 한신의 불펜이 훨씬 낫다고 봐서 이 경기는 한신승, 마인승,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오늘 수입전이 하나, 둘, 셋, 넷, 5경기 있죠. 일본 야구, 국내 야구 통틀어서 국내가 좀 많네요. 어쨌든 뭐 마음에 맞는 거 한번 잘 골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